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7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0월 18일입니다. 오늘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어제 간목에 이어 오늘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간이라고 한 거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어저께는 간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순차적으로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이 되는 나무, 즉 양목, 즉 대립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간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속하는 나무, 즉 그래서 음목이 되겠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 회목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회초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굵고 튼실한 아주 큰 제목 같은 나무를 대립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을목은 그러한 대립목은 아니고요. 작은 풀과 같은 것, 작은 화초와 같은 것 이런 거 있죠. 뭐 깻잎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라든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이러한 아주 작고 연약한 부드러운 그러한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 반찬 중에서 나물 반찬 같은 거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나물들이 대개 보면 다 이 회초라고 하는 거예요. 회초 그냥 작은 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모아놨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 데쳐서 먹거나 뭐 대보름 같은 때 오색 여러 가지 나물들 해서 밥해 먹고 하면 아주 맛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비빔밥도 뭐 여러 보리밥 같은 거 이렇게 신선한 채소나 이 나물 같은 거 있어 먹으면 맛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을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런 나물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뭐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집에 뭐 한두 가지 화초 화분에 화초 같은 거 하나씩 키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꽃을 피우는 화초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거 있죠. 가시 같은 거 있는 그러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 볼 수가 있는데 국세가 좀 좋다라고 하면 꽃을 피우는 화초, 난초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고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잡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넝쿨 식물, 뭐 칡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 수 있는 실 같은 거 있죠. 이 실도 을목이고요. 하늘을 나는 새도 을목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로만 비유할 건 아니고요. 뭐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 비유할 것이 많이 있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 비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볼 때는 좀 약간 폭넓게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유연성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가장 그래도 비유하기 좋은 건 뭐예요? 회목, 회초로 비유해서 꽃을 비우는 화초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설명할 때는 가장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꽃을 피우는 어떤 목적 같은 것이 있죠. 물론 꽃을 피우지 않는 화초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산세베리아라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꽃을 피운다라기보다는 공기정화식물로서 좀 많이 유명한 것이고 그냥 이렇게 보기 위한 관상의 목적으로서 그냥 키우는 그런 풀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해서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건 뭐예요? 가구를 만들 수도 있겠고 버팀목으로 쓸 수도 있겠고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어떤 제목으로의 용도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다. 그래서 을목은 특징상 관사를 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일단 왕하다라고 하면 경금칠살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작벌해서, 즉 도끼라든가 톱 같은 걸로 해서 잘 베가지고 큰 제목을 쓸 수 있겠지만, 을목은 화초 그 잘라봤자 뭐예요? 잘라놓으면 금방 마르고 그건 땔감으로 또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의 경금을 보거나 을목의 신금을 보면 마치 꽃을 피운 화초에다가 면도칼이라든가 가위를 갖다 대고 똑딱곡하고 줄기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가끔 집에서 아버지 내지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취미생활로 난초 키우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손자 내지는 나이 어린 철없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 꽃 같은 거 있으면 이쁘다고 해서 손으로 만지고요. 내지는 또 진짜 이제 가슴 저리면서 이제 보는 것이 뭐예요? 가위 가지고 이렇게 난초 있는데 막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걔가 그 가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략 난감한 그 애기를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요즘은 옛날 같으면 애들 뭐 한 대 그 회초리 들고 때리고 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니었지만 요즘은 바로 아동학대로 걸리게 되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만 꽁꽁꽁 앓고 수십만 원짜리 난초로 벌써 줄기가 뽑히고 꽃이 저쪽으로 날아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사를 잘 치용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그러면 특수한 경우 하나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을목이 5월 같은데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5월은 뭐예요? 원령은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5월은 화가 가장 왕할 때이고 여름 중에서도 가장 깊은 여름, 그래서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여름 중에서 가장 뜨거운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날은 뜨겁고 땅은 바짝바짝 말라가니 을목이 시들시들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뭐 땅속에서 물을 퍼다가 을목한테 주든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 다 말라 죽습니다. 쉬운 말로 그 농 같은데 여름에 이제 모내기를 해서 벼가 이제 이삭이 펴려고 여름에 한창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모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여름에 가뭄이 이렇게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이삭이 패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시들하고 마르게 됩니다. 물을 줘서 땅에서 물을 퍼가지고 관정을 내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넓은 논이나 밭을 갖다가 관정으로서 다 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관정 팔 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힘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을목에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모를 쓰거나 관정을 파는 것과 똑같고,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뭐예요?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을목이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5월에 화가 왕할 때 수를 쓸 때는 이 수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왕할 때 매우 약하죠. 그래서 수만 달랑 있게 되면은 비가 잠깐 왔는데 잠깐 내리고 말아요. 그러면 땅을 좀 흡족하게 비가 와서 적서 주어야 되는데 금방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사를 씁니다. 그래서 유금 같은 거라든가 신금 같은 거, 천간으로 신금, 유금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예요? 이 금을 가지고 목을 작벌하거나 목을 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쓰는 금은 뭐예요? 생육, 을목이 자라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관사를 쓰는 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쓰는 것은 경금을 생조해주기 위한 수를 생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것은 경금을 작벌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을목이 금을 쓰는 것은 반드시 을목을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사를 쓴다 하더라도 약간 예외적인 그 사용예가 좀 다른 그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쓴다 하더라도 이때는 생육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 꼭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금을 쓴다라기보다는 수와 물, 수는 뭐예요? 물이죠. 물.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 병화고요. 병화가 없을 때는 온실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뭐예요? 정화라도 있어 줘서 을목을 갖다가 잘 수와 화로서 잘 뭐예요?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값진 을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을목의 사용 예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해당이 됩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절이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을목이라고 했고요. 일간. 그 다음에 월지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에는 왕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월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월령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 뭐예요? 어떤 오행이, 이 월령에는 어떤 오행이 왕하냐, 어떤 오행은 약하냐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세를 볼 때는 반드시 포태법이라고 하는 이 운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12운성 가지고 신살에 응용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원래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세를 보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뭐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조각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달라고 하면 저울이 필요하겠죠. 자, 사주 명리에서 왕세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무게를 다는 저울을 꼭 무게만 달지는 않겠죠. 뭐 저울 자체가 무거우면 뭐예요? 날아가는 종이를, 바람에 불어서 날아가는 종이를 묶어두기 위해서 그냥 종이 위에 얹어놓으면 뭐예요? 저울에 그냥 무게를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포태법 12운성은 이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세를 측정하는 기구이지만 이걸 가지고 뭐 다른데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그거야 뭐 쓰는 사람 나름이지만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왕세를 측정하는 그러한 도구다라고 볼 수 있다. 자, 해월을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가장 왕한 것은 뭐가 될 거예요? 당연히 수가 가장 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 왕한 것은 아마도 목이 될 겁니다. 목은 해에 이르게 되면 뭐예요? 이때가 장생, 처에 해당이 되죠. 장생, 포태, 양생, 육대관왕, 쇠병, 사묘라고 하는 12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왕하다라기보다는 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신유수를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병지에 해당이 돼요. 이제 나이 들고 약간 시들시들해지는 때이고, 가장 약한 것은 화토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약한데, 이는 왜 그러냐면 바로 얘가 절지, 포태법의 가장 첫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도 장생이고요.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도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들 뭐 양포태, 그다음에 음포태를 이렇게 구분해서 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 명리학 내에서 이거를 왕세를 측정하는 어떤 도구로 쓸 때는 항상 양포태만 쓰는 것이고요. 음포태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는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의 왕세를 논할 때, 제가 오행이라고 했고 십간이라고 안 했죠. 자, 오행의 왕상 유수를 논할 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고요. 양포태만 논한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포태법에 대해서 나는 포태법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제 유튜브에도 제 계정 안에 검색해 보시면 그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들으시고 숙지를 하시면 제가 이것이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는 것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는 왕하고 목은 뭐 그다지 뭐 크게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금이라든가
화토에 비해서는 목은 그래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월은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절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겨울. 그 다음에 겨울 중에서도 맹동이라고 하죠. 맹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납다라고 해서 맹자를 붙인 게 아니라 처음이다. 즉 초겨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맹자를 쓰고 내지는 초동이라고도 표현한다서 겨울이기 때문에 해월은 뭐예요? 매우 춥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제가 을목 설명할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지만 반드시 화 내지는 수 가지고 을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배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개 화가 왕한 여름에는 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엄동설한 즉 매우 추울 때는 화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즉 다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령 자체에 충분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물이 겨울이라 꽝꽝꽝꽝 얼어 있기 때문에 얼음 가지고 을목을 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은 얼어 있으면 반드시 녹여 주어야지만 녹인 그 물을 가지고 동물도 먹을 수가 있고 사람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해자축월에는 수 자체는 있다라고 봤을 때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물이 녹아서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우죠. 수생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생목은 뭐예요? 물이 나무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집에서 가끔가다 그런 거 해보셨을 겁니다. 화초도 키워보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콩나물도 집에서 재배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양파 같은 거 그냥 컵에다가 물만 붓고 양파를 그게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양파가 뿌리를 밑으로 축 내리면서 위로 줄기가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그걸 바로 수가 목을 생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해자축월에 해자축월의 동절에는 수생목이 아니라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한다예요. 극한다. 이거 무슨 뜻이냐? 선생님 수생목이라고 해서 수가 나무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해자축월에 왜 수가 목을 극하는 걸로 보냐면 해자축월은 뭐예요? 물이 있으면 얼어버리는 거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은 아직 해월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춥지 않는데 12월이라든가 1월 같이 진짜 꽁꽁꽁꽁 얼 정도 될 때 집에 있는 가장 값비싼 난초를 심은 화초에다가 물을 잔뜩 준 연후에 바깥다가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초가 얼어서 죽습니다. 물은 바로 얼어버리죠. 물이 얼어버리면 그 화초는 같이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하지만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특히 화왕절에 화가 왕한 여름 같은 때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겨울같이 꽁꽁꽁꽁 얼어버리는 그러한 계절에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니까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버리는 얼어서 동사시켜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수생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화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서는 수생목이 아니라 오히려 수극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수국화가 아니라 수국목이 되겠죠. 원래 이거는 수국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제가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자축월에는 수가 목을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건 제가 임시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 지지로 뿌리가 없게 되면 병화는 뭐예요? 온데간데 뿌리가 없으니까 지지로 인목 같은데 뿌리를 두거나 인목 그죠? 인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화는 인목의 장생이기 때문에
때문에 통근도 가능하고 인중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겠고, 인목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을목 자체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일간도 튼실해지고 그 다음에 상관도 튼실해지니 사주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보지 말아야 할 것,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하는 것,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는 것도 이거 아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 투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개수 같은 경우는 을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수다 목부, 수다 목부 정도 을목을 갖다가 물이 많아서 범람해서 수범 목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한겨울의 기온이 보통 영하 5도였는데 개수가 투출하면 뭐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므로 인해서 온도가 막 10도, 15도 이상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투출하면 그야말로 수다 목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다 목부는 뭐예요? 수가 다 많을다, 수가 많아서 나무가 뜬다, 물에 뜨는 거죠. 쉬운 말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뚝이 터져서 물이 범람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둥둥둥둥 물 위에 떠다니죠. 옛날 2011년 3월 11일인가 동경이 아니죠.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일었을 때 그 엄청난 물난리가 나무로 인해서 나무라든가 웬만한 목조 건물 같은 거는 다 무너져 버렸죠. 그게 바로 수범목부, 수다목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다목부는 수범목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 자체는 월지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 해월에는 을목뿐만 아니라 어느 일간이든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임계수가 투출하면 마땅히 무토가 있어서 그 임계수를 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겨울에 뭐예요?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쳐서 모든 만물이 땡땡땡땡 얼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것,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목에 해당이 되죠. 음목. 자,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이 양수인 해수를 본 것입니다. 해수, 그죠? 그래서 일간인 목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월지에 있는 수가 일간을 생하는 것이니까 월지는 인성이 되는 것이고요. 음목이 양수를 봤으니까 이거는 정이 되는,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정인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격. 그러나 원령인 수는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득령했기 때문에, 이거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득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득자가 얻을 득자야.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얻었다라고 할 때 득자를 쓰죠. 득템, 요즘 득템에 따르죠. 득 아이템인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갖다 얻었어요. 뭐 요즘 리니지를 한다거나 하면 아이템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싸움하게 되면 누군가가 떨어뜨린 걸 가서 주잖아요. 이게 바로 득템하는 겁니다. 근데 득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령자는 뭐예요? 원령을 뜻하는 거예요. 원령. 그죠? 그래서 령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령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득령이죠. 원령을 얻었다.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령자를 쓴 거예요. 령자에서 득령하면 얻었어. 뭘? 원령을 얻었어 하는 것이 득령이고요. 요것의 반대말은 신령이 되겠죠. 신령. 실자는 잃을 실자.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분실물 할 때 실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신령했으니까 원령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득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 같은 경우는 해월, 자월 같은 경우나 신월, 유월 같은 때에 금수가 왕할 때는 득령을 한 것이고요. 반대로 토가 왕한 진술충묘는 토가 많아지기
있게 되니까 이것도 신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인묘월 같은 경우 수의 입장에서 설기가 과다하게 되니까 이것도 신령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월, 5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가 절지, 태지, 절태지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신령할 수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오행이 왕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에 태어나면 등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생초도 해월 같은 데도 등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자월 같은 경우도 일단 나를 생하는 거니까 뭐 좀 원령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인간 제왕지 장생처 정도를 등령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의 기운을 설기하는 때 내지는 나의 기운을 극하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는 신령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을목도 장생이니까 원령을 좀 얻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수 자체는 뭐예요? 이거 인간지기 때문에 크게 등령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등령이라고 하는 것과 신령이라고 하는 것, 가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거 등령했네, 이거는 신령했네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등령이라고 하는 말과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건 뭐 영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을목이 정인격인데, 수는 등령을 한 것이고, 을목은 뭐 완전한 등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새 월지를 얻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수는 너무 왕하고 일간은 수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모왕 자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모왕 자쇠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가 지지로 타간지로 한 점 더 있게 되면 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수다 목 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에 해당이 되죠. 자, 이와 같은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진이 뭐예요? 그래서 을묘 일진이 되는 것이고, 을묘는 어저께 갑인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간여지동이 됩니다. 간여지동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간여지동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부부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냥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글자 하나 놓고 내지는 일주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주국세가 짜여져 있느냐를 통틀어서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지의 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월지의 해수하고, 그 다음에 일지의 묘목이 어떻게 됩니까? 합을 하죠. 해, 묘, 합, 목하죠. 이건 원래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해, 묘, 미, 삼합, 해묘미, 목국이 됐을 때 완전한 삼합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예요? 미자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셋 중에서 해가 빠지거나 묘가 빠지거나 미가 빠져서 글자 하나가 좀 빠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완전한 삼합이라고 보지 않고 준삼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삼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이 미거나 시가 미가 되면 이거는 완전한 삼합을 구전하게 되겠죠. 지금은 당장 월지하고 일지만 놓고 봐서 이걸 준삼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년이 됐을 때는 이거는 완전한 삼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묘가 합하게 되면 일단 을목 자체는 세력을 크게 얻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 월지 해수만 있는 것보다는 일지 묘목이 있어서 해묘가 합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마치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목이 왕한 것처럼 매우 왕한 것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을목은 일간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관사를 치용한다 안 한다? 관사를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반드시 화가 있어줘서 을목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한겨울에 화초가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해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월, 자월도 마찬가지지만 해월 같은 경우, 자월 같은 경우 월지에 있는 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근데 다른 타 지지 여기 이런 때 다시 수가 있게 되면 수가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면 그냥 인성이 많아지니까 나를 생해주는 물이 많아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월, 자월, 축월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운이 그만큼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즉 영하 10도에서 수가 한 점 더 있으면 영하 20도 떨어지는 거고, 수가 한 점 더 생기면 뭐예요? 영하 30도로 떨어지게 되면 을목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가 있으면 있을수록 화가 점점 그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야? 무토로서 임수를 재주어야지만 을목이 물에 뜨지 않는다, 수범목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세이니까, 자, 이거는 정인이니까 일간을 생주해줘서 좋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을목을 얼어 죽게 만들고 을목을 수다목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신이 될 수 있다.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꺼리는 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연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토는 뭐예요? 뿌리가 하나도 없죠. 어떻게 보면 목이 왕한데 기토는 뭐예요? 기토에 의해서 파괴돼서 버리니까 없어져 버릴 것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월간에 보면 다시 또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뿌리도 없는 것이 기토, 을목에서 파급됐으니까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자, 해수, 그래, 여기까지는 아직 수법목부까지는 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 자, 을목일간은 반드시 자시가 됐을 때는 병자시가 된다라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야자시, 뭐 조자시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불론한다. 이거 아직도 이걸 가지고 야자시 조자시를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자시로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을목은 반드시 자시는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고요. 이것도 제 강의 중에서 생시를 알아보는 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는 나오는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병자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거 시가 시두법이라고 하죠. 시두법. 이걸 시두법이라고 합니다. 이 월이 나타나는 법칙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정해져서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월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두법과 월두법을 알게 되면 왜 야자시설, 조자시설은 쓰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거 야자시설, 조자시설은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를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해월의 수만 갖고도 충분한데, 연지의 자수, 그 다음에 연지의 해수, 시지의 자수가 또 이렇게 있는 것은 말이죠, 을목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온 자체가 매우 하강을 하기 때문에 만물이 얼어버리면 을목 화초도 얼어서, 뿌리가 얼어서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 좋지 않은 기신, 꺼리는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투출한 병화는 뭐예요? 해월 엄동설 안에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떠 있으면은 뭐예요? 그 따뜻한 태양이 얼어버렸던 기후도 녹이게 되고요. 얼어버렸던 물도 녹여서 그 물이 을목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뭡니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주의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뭉뚱그려서 뭐 목화용신, 금수용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생해주는 뭐예요? 희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신이 병화가 되는 거고요. 을목 입장에서 상관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의 명식이었다고 하면 상관은 나의 자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상관은 여자한테는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느냐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사주가 바로 무관성 사주의 상관이 용신이라고 하면, 뭐 남편 덕은 약간 좀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남편 덕이 100%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남편 덕보다는 자식 덕은 있는 사주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남편이 크게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지에 묘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왕수의 기운을 해묘한목하고, 이 목은 다시
이 용신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관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병울 시간이고, 병술시가 되면 똑같은 병화가 투출하니까 이거는 더 좋겠죠. 그러면 병술시가 좋을까요? 병자시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병자시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병술시를 좋다라고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오늘의 명식 같으면은 오히려 병자시보다 병술시가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자수는 해월에 한기를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술토는 뭐예요? 이 수가 많은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고, 묘술이 합을 하게 되면 뭐예요? 화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고, 병화가 술에는 물론 화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 술토에 뿌리를 둘 수도 있다라고 라고 보면, 병자시의 병화보다는 병술시의 병화가 공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 차이죠. 자수냐 술토냐 차이인데, 병화의 공력은 병자시에 비해서 바로 이 병술시가 병화의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경진시가 되면 경진시죠. 이거는 을목이, 어떤 분들 을목이 경급 정관을 받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치운 얘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한 가지 얘가 사오멸에 뜨거울 때는 금을 써서 술을 생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지만, 해월은 수가 너무 많아서 추워서 문제인데 경금을 봐서 술을 생할 필요가 없겠죠. 경금이 술을 생하면 이거는 좋은 관성이에요, 나쁜 관성이에요? 나쁜 관성이고요. 만약에 저것이 남편이라고 봤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예요? 일목일간과 경금이 서로 탐합하니까 서로 사주 자체를 약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사시가 됐을 때는 사화를 보는 것은 마치 천간의 병화를 보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 안에는 그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경금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기가 병화 있기 때문에 물론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중에 있는 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암장된 병화라 하더라도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중 병화 반드시 용신으로 써야 될 아주 값진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분들 요거 이 사화하고 해수하고 사해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고요. 요거는 해묘가 합해서 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월령인 해수 자체가 수기가 전혀 없이 다 목으로 바뀌냐, 그러진 않습니다. 월지 자체는 월령 자체의 어떤 기운을 100% 버리진 않아서 목의 기운은 왕해지지만 수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조금 수의 기운이 목을 생하느라고 좀 많이 없어지는 것은 볼 수 있겠지만 100% 수가 없어진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이 해수하고 이 사화하고 사해충 되지 않고요. 이 사화하고 연지에 있는 해수하고도 이거는 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사주가 충이 없는 사주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해충이 돼서 사화가 깨졌다, 해수가 깨졌다 보시 않기를 바랍니다. 대개 보면 붙어 있을 때 접충이라고 해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이거는 서로 충하는 것을 보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즉 원격되어 있을 때는 충으로 보지 않는 것이 더 이론상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신금은 을목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화를 보는 것은 좋지만 신금 본 것은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나머지 생시들 보지 않은 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일일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